자, 우리 추자연이 추자연이 아니지 김자연 우리 김자연 베타님하고 곽병진 베타님 두 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뭐 궁금한 거 뭐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드릴게 하면서. 네,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박사님 결 부분에 만약에 제가 이제 담고 싶은 게 조금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34절 이제 인도 또는 이전 대행에서 제가 이제 뭐를 담으려고 했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도 재결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협의 취득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방법을 통해서 피수용자랑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쓰면서 또 거기다 또 추가로 우리가 이제 89조 3항에 인권 침해 방지 노력 규정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를 이제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재 방안, 이제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입법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싶은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결이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별도의 목차를 잡는 것이 나은지, 결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답안지에 이제 소결 같은 거를 할 때도 목차를 좀 잡아서 쓰는 것도 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본의 입법적 정비로서 일본의 명도 재결 뭐 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89조 사망의 어떤 실효성의 어떤 규정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쓰고 싶은 내용을 소결에다가 좀 목차화해가지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구절절하게 막 쓰면은 이게 채점자가 이거를 사람이 썼나 이런 걸 이제 그런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소결에다가 이제 목차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두 줄씩 하면은 두 줄씩 하면은 목차까지 하면 세 줄이잖아. 세 줄이면은 이제 많이 쓰면은 9줄 정도는 쓸 수 있지. 그러니까 16줄이면니까 9줄 정도면 한 반 좀 넣어 쓰는 거지, 소결을.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소결을 쓰는 방법도 전략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명확하니까 그냥 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를 했는데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사례형에 가까워가지고 서를 쓰고 그 다음에 각 문제별로 거의 문제점을 쓰고 계속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서 부분이 많아지는 건가 싶기도 해서.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이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 경향이 각계전투 방식으로, 소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각계전투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출제 방식에서는 전체 서하고 전체 결을 쓰면은 배점이 늘어져요, 되게. 네. 늘어지고 초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각각의 물음에서 쓰는 답을 정확하게 쓴다기보다는 약간 좀 전체적인 서와 전체적인 결을 쓰게 되면은 실제 각계전투 물음에 대해서 물렁하게 써버리는. 왜냐면 이제 뭐 배점성으로도 물렁해지고 배점이 모자르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최근에 경향에 맞춰서는 이제 각계전투로, 이제 저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서와 이제 결을 쓰긴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각각의 물음에 맞는 문제 소재나 논점의 정리 이런 거를 그때그때 잡아가지고 논리적인 맥락을 그때그때 써주고 그때그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그때 결론을 쭉쭉쭉 내서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득점에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예 전체에 쓰는 서를 아예 없애고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제 예시 답안에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을 좀 잡는 논리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넣어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답안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그리고 저는 이거 뭐지? 일본에서 행정 심판하고 행정
신청이 그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에 포함되는 관계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그 이의 신청도 사업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토지보상법 34조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있잖아. 네. 어떤 이의 신청을 얘기하는 거야? 그 83조 이의 신청. 아, 83조 83조의 이의 신청은 네. 특별법상 행정심판이에요. 무슨 포함 관계라기보다는 네. 별도로 우리가 재결에 대해서 34조 재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도의 그 행정심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 행정심판법 51조에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원칙에 따라 특별 법률에 행정심판이 있는 경우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별도로 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토지보상법 83조는 별도의 제도지 그냥. 행정심판으로서의 별도의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냥 네. 구분되지만 유사성은 있는 정도로 특별법상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심판 우리가 보통 제기기간이 좀 짧고 네. 뭐 대상 이런 것도 좀 특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일반 행정심판법을 따르는 거야. 일반 행정심판법을 따르는데 특수한 그런 내용 몇 가지에서 우리가 규율하고 있으니까 그 특수한 내용만 우리 토지보상법 83조는 34조 재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다투는 거지. 오늘 그 어떤 학생이 행정심판법에 재결하고 토지보상법에 그 이의신청하고 헷갈리는 거야. 네. 헷갈리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강의할 때부터 그러니까 행정법에 너무 초점이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항상 해요. 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의 재결은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나오는 거를 행정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토지보상법의 그 34조 재결은 원처분인 거야. 원처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를 우리가 이의재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 있는 재결은 행정심판의 결과로서의 그러니까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재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토지보상법의 34조 재결은 그냥 원처분인 거야. 이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원처분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84조의 이의 재결은요? 그러니까 84조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결과로서 나온 거야.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결과로서 나온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의재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행정심판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34조 재결은 그냥 원처분으로서 구분된 개념인 이의 재결인 거고 아니지. 이의재결이 아니고 네. 자 34조는 그냥 원처분으로서 우리가 네. 통상 그걸 수용재결이라 하요. 근데 이제 아, 손실 보상금만의 재결도 포함되니까 네. 그냥 재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는 원처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행정심판의 결과를 이의재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재결이라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는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재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의재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 84조가요? 지금 얘기하잖아. 업무정지 처분이나 사업인정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그 결과를 재결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행정심판법에서는. 그래서 이의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이의적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법에서는 아예 이의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재결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리고 토지보상법에서는 34조 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가지고 이의신청의 결과, 즉 특별법 행정심판의 결과로서 이의신청의 결과를 이의재결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법체계가 행정심판법의 법체계와 토지보상법의 법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막 섞어서 쓰다 보면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거가 지금 뭐야? 지금 4월 달에 지금 기본 강의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금 11월인데 지금 무려 7개월이 넘었는데도 그거를 여태 몰라가지고 오늘도 내가 전화 통화해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안 하고 너무 행정쟁송법에다만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우리 3법의 중요한 체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교수들이 그것만 맨날 내는 거야. 용어를 잘못 쓰잖아? 그럼 가라. 그냥 그 34조 재결에 대해서 83조 이의신청하고 85조 행정소송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용어를 잘못 쓰잖아? 긋는 거야 그냥. 왜냐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어떤 테마와
우리 토지보상법 83조와 83.5조의 그 테마를 모른다 판단하면은 출제자가 그냥 거기서 그냥 과락을 줘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은 뭐 크게 틀릴 일은 없어. 네. 하여튼 오늘 두 분 또 하나 더. 좀 짧게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상의 사도 하면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 2항에 이제 의의가 이제 4가지 해서 자재건조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사실 이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려다가 보면 내용이 좀 방대해지는 면이 있고 그걸 압축해서 쓰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라는 생각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제가 다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래도 분량에 맞게 압축을 하는 게 맞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상 사도의 개념들은 알잖아요. 그죠? 개념들은 알고 그 요건을 설명해라. 그러면 토시도 안 하고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서 사실상 사도에 관련된 1호하고 시행규칙 26조 2항 1호, 2호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지금 시험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기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한 해석. 그 두 가지는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데 나머지 것들은 법령에서 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설명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다 하면은 그냥 출제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문구로 해서 기술을 하면 되지. 어느 정도 이렇게 왜 이렇게 치고 넘어가야 돼? 전체적인 우리 1호하고 2호를 설명하는데 전체적인 그 1, 2, 3, 4, 5에 있는 자재건조 4가지를 다 똑같이 쓰면 좋겠지만 그거가 이제 배점상으로나 뭘로 봤을 때 좀 그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약간 치고 나가고 1, 2호의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요건을 물어봤다. 정확하게 써야지 그거는. 우리가 요건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재건조하고 대농교정, 그다음에 삼형권 이런 거지. 완전 수용, 잔여지 수용 그런 딱딱 요건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다음에 뭐 판매권 행사 제한에 관련된 요건들, 그다음에 판매권의 행사와 관련된 요건들. 그 법에서 딱딱딱 정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써야 되겠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쓰시면은 크게 감점은 없다. 이렇게 항상 2차 논술은 대신 글씨는 깨끗하게.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오랜 2차 시험 경험이 있지만 이론하고 법규는 무조건 개시를 깨끗이 쓴다. 거기서 5점 차이. 진짜. 그거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채점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AI가 채점한다 그러면은 뭐 웬만큼 다 맞춰서 하겠지만은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글씨를 개발세발로 쓰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채점자가 성의가 없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보통 면접장에서 우리가 그 정장을 입는 이유는 그냥 갈 수도 있지. 청바지 입고 갈 수도 있는데 왜 면접장에 갈 때 저걸 그 우리가 정장 같은 걸 차려입고 가는 이유는 그리고 면접관들에게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청바지나 이런 거 입고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뭐 크게 뭐 저건 없는데 면접관들이 기분이 나빠. 쟤는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사실은 그 차이는 없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어떤 그 인식상의 어떤 차이를 주는 건데 글씨를 잘 못 쓰면 목차례도 깔끔하게. 그러면 뭔가 좀 성의를 가지고 있다. 열심히 얘가 악필이긴 한데 최대한 목차는 깨끗하게 썼다. 뭐 이런 초창기에 그거를 항상 인식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글씨를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주 잘 저는 좀 글씨 시원하게 썼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썼네. 그래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5점씩 더 따먹고 가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